쉬워 쉬워 너무 쉬워 후! 안녕하십니까 HY에듀 쾌남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기다리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게 무엇인고 하냐면 바로 연력학 기출풀이입니다. 연력학 기출풀이. 이 연력학 제가 이제 연력학부터 시작하고요. 이 모나미 선생님께서 이제 일반기계 이쪽을 시작하실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풀이가 시작되냐면은 한 강에 4문제씩 해서 18강으로 각 파트당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강의, 연력학 첫 번째 강의 같은 경우는 4문제로 시작을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나 슉! 보이지요? 자동차 정비 기사 기출문제. 보이나요? 기출문제 기출풀이라고 해서 안에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저희 기사 기출문제 문제집이 생겼고요.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까지 총 9회차 문제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토대로, 아니면 이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기출문제를 다운받으셔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같이 공부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이상적인 두 개의 등온 가정과 이상적인 두 개의 정합 가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상적인 두 개의 정합 가정과 이상적인 두 개의 단열 가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상적인 두 개의 정합 가정과 이상적인 두 개의 정적 가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상적인 두 개의 등온 가정과 이상적인 두 개의 단열 가정으로 이루어진다 하고서 이렇게 쾌남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은 2015년 3월 8일이죠. 2015년 3월 8일에 21번입니다. 21번. 요 놈은 답이 뭐냐면 바로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요 놈은요. 여기 있는 그래프 요 모양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등온과 두 개의 단열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등온 그리고 단열. 두 개의 등온과 두 개의 단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됩니다. 4번 요렇게 하면 슉 하고 내려옵니다.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등온과 두 개의 단열을 갖고 있는 이 카르노 사이클 요 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등온 팽창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이 과정을 등온 팽창이라고 하고요. 2번에서 3을 요 단열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단열 팽창이라고 됩니다. 그리고서 3번에서 4번 등온이라고 똑같이 써있지요. 여기서 등온 압축이라고 되어 있고요. 4번에서 1번 가는 똑같이 단열이라고 써있지만 단열 압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등온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걸 등온 팽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열이 들어옵니다. 열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가열이 되고요. 여기서 3번에서 4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Q2라고 해서 열이 빠져나가지요. 그죠? 등은 압축이 되는데 여기서 방열이 됩니다. 방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여기서는 가열. 여기는 방열. 들어왔다가 나가는 요딴 식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이라는 건 어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거는 두 개의 등온과 두 개의 단열을 갖고 있는 내연기관의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랭킨 사이클 요딴 놈들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시간 될 때 문제와 함께 접하면서 설명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바로 기출문제 연도 쓰고요. 이게 번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는 첫 번째 문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 23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밀폐계에서 기체의 압력이 500kPa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최적이 0.2 m 세제곱에서 0.7 m 세제곱으로 팽창하였다. 팽창된 정도가 0.5 m 세제곱만큼 팽창이 되었죠. 그죠? 이 과정 동안에 내부 에너지 증가가 60kJ 줄이라면 걔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 말씀드리겠습니다. W는요. P 곱하기 PV라고 합니다. P 곱하기 V는 뭐다? 이 최적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최적의 변화량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P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P는 500이죠. 500kPa 곱하기 V2 빼기 V1인데 전체 0.7 m 세제곱에서 0.2 m 세제곱으로 뺍니다. 그러면 이거 풀 때 어떻게 한다? 500kPa에 곱하기 0.5 m 세제곱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위가 문제지요. 단위. 이걸로 곱합니다.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곱하면 공 하나 없어지고 250 하고서 kPa 미터 세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치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단위가 중요합니다. 단위를 뭘 아셔야 되냐면요. 여기서 파스칼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놈은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뉴턴 퍼 미터 제곱. 그럼 여기다 뉴턴 퍼 미터 제곱을 집어넣으시면 얘랑 곱하면서 250kg 어떻게 됩니까? 뉴턴 미터가 남게 됩니다. 근데 뉴턴 미터는 뭡니까? 또 줄로 바꿀 수 있지요. 그죠? 그래서 250kJ. 이딴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다? 이 1은 P 곱하기 V. 그래서 V의 최적의 변화량을 정리해서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 단위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단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많이 없으나 단위 알아두셔야 되겠죠. 기사 정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인데 여기서 뉴턴 미터 파스칼 대신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뉴턴 미터가 나오는데 이는 바로 줄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그냥 강의를 찍으니까 숨이 가빠옵니다. 숨이 가빠워요. 3번 가겠습니다. 3번. 이제 2015년 3월 8일에 치러졌던 거에 26번 문제입니다. 정적 사이클, 오토 사이클이라고도 하죠. 그죠? 이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압축비가 커지면 연료율이 증가한다. 연료율이 디젤 사이클보다 좋다. 불꽃 점화 기관의 이생 사이클이다. 열의 공급이 일정한 최적화에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답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적이라고 되어 있죠. 정적. 최적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 4번은 당연히 맞습니다. 일정한 최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감사합니다 하고서 답이 손을 흔들고 있는 거 요런 놈은 제끼고 시작해 주셔야 되고요. 3번 불꽃 점화 기간의 이상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꽃 점화 기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가솔린 기관입니다. 가솔린 기간. 그래서 이 가솔린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상 사이클이다. 요 놈도 맞습니다. 첫 번째, 압축비가 커지면 연료율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네 가지를 여기다 쓰시라고 이제 공란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 먼저 해야 된다? 이 불꽃 점화 기간, 요놈은 뭐다? 가솔린 기간의 이상 사이클이다. 첫 번째 쓰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연소 과정은 어떻습니까? 등적 가열 과정으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흡열 과정이 정적 과정이 됩니다. 정적 과정, 그래서 이거 정적 사이클이라고 돕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압축비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압축비가 커지면 연료율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이 정적 사이클의 당연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연료율은 압축비만의 함수가 되면서 압축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압축비가 어떻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연료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제 그리고 뭐 하나의 더 특징을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징만 말씀드립니다. 특징으로 하나 더 적어두시면 좋은 게 이 순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순서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열 압축으로 가시고요. 정적 가열로 가시고요. 단열 팽창으로 가시고 정적 방열 이 네 가지 사이클로 움직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적 사이클은 단열 압축 한번 가시고요. 그리고 정적 가열 한번 가시고요. 그 다음 단열 팽창 한번 가시고요. 맨 마지막에 정적 방열로 이루어지는 순서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무엇이다?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연료율이 디젤 사이클보다 좋다? 아닙니다. 디젤 사이클이 더 좋습니다. 반대로 말을 했지요. 그죠?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도 하나 할 게 있어서 준비를 했었지만 제가 관련된 문제를 하나 더 나중에 풀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오토사이클, 이 실제 오토사이클의 이 노킹 현상과 관련된 문제는 따로 제가 설명을 다음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 오토, 정적 사이클에 관한 거는 이 정도의 특징을 알아두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이클 관련된 거는 반드시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바테 사이클 정적 뭐 똑같은 거죠. 오토 사이클 정적 사이클 그리고 뭐 디젤 사이클이라고도 하는 뭐 정압 사이클 뭐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는 뭐 기능사 때 많이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런 기사 부분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라스트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성능계수 COP에 대한 문제입니다. COP. 와, COP 다들 어려워하십니다. 많이. COP 중요하지요. 그죠? COP에 대한 공식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COP는요. COP. 이 성능계수라고 합니다. 이 성능계수는 W분의 Q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이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8인 냉동기로서 7200kJ/h로 냉동하려면 이에 필요한 동력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냉동을 한다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이 주위에 있는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추워지는 거죠. 냉동을 하기 때문에 추워지는 걸 바로 이제 흡연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에 필요한 동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력. 이 동력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동력 H로 놓겠습니다. 동력 H로 놓겠습니다. 이 동력 H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우선 들어오는 열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성능계수 COP를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3600을 곱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 동력은요. 성능계수분의 Q 뭐 둘이 자리 바꿨으니까 만들어질 건데 이 문제는 3600을 곱해야 됩니다. 왜 곱해야 되냐면요. 단위. 아우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우어. 이 단위가 중요합니다. 아우어. 아우어는 세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우어를 세크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3600 세크로 바꿀 수 있습니다. 3600 초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풀 때는요. 이 H는 7200 kJ/3600 세크 이렇게 놓고요. 이해가셨습니까?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뭐를 하셔야 됩니까? 밑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COP. COP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COP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8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자 부분에 또 분모가 있으니까 이게 분모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3600 곱하기 0.8 그리고 위에 7200kJ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럼 여기 세크 아까 3600 세컨드죠, 그죠? 초 단위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단위를 선택합시다. 단위. 문제에선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키로는 알겠습니다. 키로가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와트라고 되어 있었죠. 킬로와트. 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W에 대한 단위를 아셔야 되죠, 그죠? 이건 바로 줄퍼세크. 줄퍼세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줄 하나 있고 세크, 줄퍼세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7200 나누기 3600 나누기 0.8 이렇게 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산을 예쁘게 해주시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이거 뭐 계산 정도만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몇 번인지는 뭐 답이 손을 흔들고 있지요. 방금 계산한 대로 하면 7200kJ에 분의 3600 세크 곱하기 0.8 이걸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단위가 왜 나온다? 줄 퍼 세크 때문에 변화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답이야 뭐 답이 손을 흔들고 있으니까 계산 다 할 수 있으시지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연력학 쉬워 너무 쉬워. 그쵸? 쾌남의 쉬워 너무 쉬워. 연력할 기출풀이 첫 번째 시간이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18강까지 열심히 달릴 거니까 저와 함께 열심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